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에 연결되면 노션 앱과 사파리를 스플릿 뷰로 만들고 화면 밝기는 70%로 만들어줘. 반대로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에서 떨어지면 파이널 컷 앱을 열고 집중 모드를 켜줘. Hi guys! 권하고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27 처음에는 새로운 AI 기능이 몇 개 더 들어가 그냥 그 정도의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써보니까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기능의 개수보다는 아이패드를 쓰면서 매번 반복하던 귀찮은 과정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에 있더라고요. 사진 비율이 아쉬우면 비어있는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기도 하고, 오래된 웹페이지 정보에 대해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경고를 띄우게 만들 수도 있고, 예전에는 직접 조립해야 했던 단축어도 이제는 그냥 원하는 동작을 말로 설명하면 만들어줍니다. 메시지로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여러 앱을 오가는 방식도 조금씩 편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OS 27의 모든 기능을 나열을 하기보다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계속 쓰게 된 변화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대화창을 열고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그리기 메뉴가 보입니다.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 조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이패드니까 더 와닿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긴 문장보다 그림 하나가 훨씬 설명하기 편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장소 설명인데, 기존에는 지도를 캡처한 다음 애플 펜슬로 화살표를 그려서 이 건물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메시지 안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능 자체는 사실 단순하지만 애플 펜슬을 쓰는 사람이라면 의외로 실생활에서 꽤 유용하게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설정을 끄고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에 한번 끄고 사용을 해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 탭에 보면 메뉴 막대 자동 가리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단에 상시 떠 있는 것 자체가 좀 걸리적거린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메뉴 막대 자체가 워낙 작기도 하고 이걸 잘못 눌러서 실행시킬 일이 잘 없다 보니 저는 파이널 컷 같이 아이패드를 랩탑처럼 좀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메뉴 막대가 항상 떠 있는 게 편했습니다. 다음은 알람과 시스템 볼륨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평소 아이패드를 무음으로 사용한다면 크게 체감되진 않겠지만 알람이나 타이머를 자주 쓴다면 꽤 유용한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알람과 타이머 소리가 벨소리 볼륨에 묶여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큰 소리로 울려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알람과 타이머 볼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알람만 원하는 크기로 낮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로 늦게까지 침대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거나 침대 옆에 두고 알람이나 타이머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소소하지만 체감하기 좋은 기능입니다. 애플 펜슬이라는 훌륭한 하드웨어가 옵션으로 있는 이 아이패드에서 사진 편집도 그렇고 새로운 사진 앱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또 재밌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 편인데, 먼저 가장 많이 쓰게 될 확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진짜 최고로 신선하고 훌륭한 기능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가로 비율이 아쉬웠던 풍경 사진이나 배경을 넓혀서 아이패드 배경 화면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사람이 엉켜있는 사진만 아니라면 경계선 왜곡 없이 깔끔하게 채워줘요. 아이폰이 아닌 이 아이패드라는 큰 화면을 갖고 있는 기기에서 작업할 맛이 제대로 나는 기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클린업 기능. 이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제가 이미 한 차례 베타 버전 소개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특히 지금까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테이블 위의 물체 지우기의 경우는 지운 자리에 테이블 무늬와 그림자까지도 자연스럽게 복원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런데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이미지가 좀 깨끗하게 촬영이 되고 피사체가 뚜렷하게 나온 것일수록 좋고요. 또 클린업 옵션 중에서도 높은 품질을 항상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이미지 품질마다 약간의 편차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사진 속 개체가 매번 잘 찍힌 이미지일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다운받은 사진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미지 퀄리티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게 좀 여전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 프레임 재설정. 이건 구도를 재조정해주는 AI 사진 기능인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기능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꽤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로만 바라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아이폰 라이다 센서나 심도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 원본 사진은 구도를 바꿨을 때 입체감을 잘 살려주는 반면
일반 웹에서 다운로드한 평면 사진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편차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반대로 이런 한계까지 보완이 된다면 사진을 찍고 난 뒤에도 시점과 구도를 진짜 막 재밌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장 재밌게 쓰게 될 AI 사진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AI가 빛을 발하는 곳은 사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로 말만 하면 나만의 커스텀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저는 커서를 클릭할 때마다 불꽃놀이가 나타나는 귀여운 거를 좀 재미삼아 했었는데 실제로 유용하게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파리 브라우저에선 브라우징을 제일 많이 하겠죠. 또 저는 테크 관련 기사를 많이 여기저기서 찾아보게 되니까 테크 자료나 뉴스 검색할 때 기간이 많이 지난 오래된 정보에 예민하니까 이런 정보는 좀 걸러주는 게 필요해서 필터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정보는 상단에 빨간색 경고 배너를 띄워줘. 처음에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것들 중에 내가 실제로 쓸만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확장 프로그램 설명으로 들어가 보면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용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비슷하게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옷 쇼핑보다도 이제 업무적으로 테크 관련 아이템을 수시로 검색하고 구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살펴보는 구매 페이지에서 주소창 옆에 있는 알림받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가격 할인 시 알림받기 혹은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면 알림받기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사파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특히 품절 상품 재입고 체크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고 좀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스테이지 매니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화면에 최대 4개의 앱만 띄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활성 앱을 보여주는 방식도 개선이 돼서 창 사이의 간격이나 그룹화 애니메이션이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런데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사실 스테이지 매니저를 즐겨 쓰지 않는 아이패드 유저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단순함과 이 스테이지 매니저의 사용 방식이 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창을 직접 배치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룹으로까지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패드를 쓰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느낌이라 손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게 좋지 않은 기능이라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아이패드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사용할 이유가 많지 않지 않을까? 반대로 여러 앱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주 사용하는 앱을 작업별로 묶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불러오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아이패드를 단순한 태블릿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 공간처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거든요. 다만 저는 예전 방식의 아이패드 그 제스처와 그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지난번부터 새롭게 추가된 윈도우형 멀티태스킹 처음에는 이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의 단순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할 땐 PC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사용 방식에는 이제는 이쪽이 좀 더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저는 스테이지 매니저보다는 항상 아이패드에서는 윈도우형 멀티태스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업데이트 중 하나는 단연 단축어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단축어를 생성할 수 있게 돼서 생성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동작을 말하듯 편하게 자연어로 설명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동작들을 연결해서 단축어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둔 것 중 하나는 오늘 아침 루틴 단축어를 만들어줘. 오늘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강수 확률을 알려주고 오늘 캘린더 일정과 마감 예정인 리마인더도 같이 알려줘. 미팅이라고 말하면 새 메모를 만들고 오디오 녹음을 시작해서 메모에 첨부해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냥 대화하듯 말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축어를 완전히 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화 구조 자체를 설계할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시리가 그걸 단축어 구조로 바꿔주는 방식이라서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그냥 무턱대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매직 키보드와 외부 전원 연결이 새로운 단축어 트리거가 됐다는 점이에요. 아이패드를 키보드에 붙이거나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에 맞춰서 단축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에 연결되면 노션 앱과 사파리를 스플릿 뷰로 만들고 화면 밝기는 70%로 만들어줘. 반대로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에서 떨어지면 파이널 컷 앱을 열고 집중 모드를 켜줘.
단축어는 원래부터 강력했지만 그동안은 잘 쓰는 사람만 잘 쓰는 기능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말로 설명해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도 훨씬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리를 잘 활용한 업데이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패드 OS 27은 아이패드를 막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기기로 바꿔주는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대신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사진을 편집하고 웹에서 정보를 찾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단계를 하나씩 줄여주는 업데이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성량 확장과 대화형 단축어처럼 바로 체감이 되는 기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클린업과 리프레임은 원본 이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좀 있고 또 스테이지 매니저의 경우도 더 강력해지긴 했지만 막상 이게 모든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죠. 그래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확실히 느낀 건 아이패드 OS가 단순히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사용자가 뭘 하려는지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대신 실행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단축어를 말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아이패드는 잘 설정해서 쓰는 사람만 편한 기기에서 이제는 원하는 걸 말하면 나에게 맞춰지는 기기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공개 베타로 업그레이드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버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